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앞에까지 우리가 명사 시리즈, 그리고 동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를 주로 공부를 했어요. 명사 시리즈 그러면 이제 맵에서 쭉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명사 시리즈. 명사의 기능이 문장의 주어,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명사 보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명사의 기능을 가진 다른 5가지 형태를 우리가 명사 시리즈라고 불렀어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 자,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부사 시리즈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사라는 품사를 간단하게나마 문장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라는 게 기능이 어땠냐 하면, 동사, 형용사, 부사, 자기 자신, 이걸 꾸며줘요. 그러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수식해주는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수식해주는 건 수식해주는 거고, 부사가 그런 품사들을 수식하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왜, how, 어떻게, 그리고 how 뭐뭐뭐가 오면 얼마나, 이런 의미들을 전달하는 걸 우리가 부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챕터에서는 부사라는 품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5가지 형태들을 전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위에 설명이 그렇고, 이제 밑에 보면 맵이 나오죠. 맵에 보면 부사 시리즈에서 나오는 게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품사에 명사라는 걸 우리가 했고, 그리고 동사는 동사 역할만 하는, 그리고 형용사는 아직 우리가 형용사만 사용했었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부사인데, 부사는 자, adver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명사의 기능이라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였고, 동사는 동사의 기능밖에 하지 않았죠. 자, 여기 부사라는 품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하고 형태는 비슷하게 갑니다. 부사보다 조금 더 큰, 그러니까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프레이즈라고 했죠. 그죠? The verb praise라고 합니다. 이 프레이즈가 이제 부사구인데, 부사구는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이래요. 부사는 단어니까 따로 지금 할 게 없어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어제, 뭐, 그리고 내일, 곧,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고, 부사구의 형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품사 하나를 첨가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첫 번째 강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4개의 품사를 우리가 저는 독립품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품사 자기 혼자서, 단어 혼자서 문장 속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독립품사라고 했어요. 근데 독립품사 말고 종속품사 중에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입니다. preposition. 자, pre라는 말은 미리, 앞에 라는 뜻이고, 포지션은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는다. 누구 앞에. 그래서 전치사라는 품사는 재밌는 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 자, 목적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동사의 목적어라는 걸 공부를 했죠. 그죠? 이제는 전치사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 목적어를 제가 동사의 목적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OP라고 앞으로 적겠습니다. OP는 이래요. 오브젝트인데 뭐의 오브젝트냐 하면 of preposition의 오브젝트다.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OP라고 적으면 이제부터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OV라고 부르겠죠. 왜? Object of Verb.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건 목적어가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문장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종속품사가 되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와 결합해야만 문장 속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그러면 한국어에는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한국어의 특징이 조사라고 했죠. 조사.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조사들은 주어를 나타내는 은는이가 깨서는 주격조사라고 불렀죠. 주격조사. 조사. 은는이가 깨서. 그리고 목적어 을르를 나타내는 걸 목적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목적격 조사. 그리고 보호를 나타내는 이 가도 역시 복격 조사라고 불렀어요. 복격 조사. 자, 그런데 전치사는 한국어에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렇게 불려요.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 자, 부사격 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조사라는 게 명사에 붙어서 명사의 기능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사격 조사는 명사에 붙어서 명사의 기능을 누구로 만들어버린다? 부사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시에 만나자. 한시라는 건 명사지만 에라는 게 조사예요. 그래서 한시라는 명사에 에가 붙으면 부사가 돼버린 거지. 그죠? 한시에 만나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에. 책상 위에 있다. 교실 안에서 떠들지 마라. 안에. 교실이라는 명사에 안에가 붙었죠. 그죠? 너와 함께 가겠다. 너라는 명사에 함께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살펴보면 at, in, on, to, for, from, durin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어에 뭐에 해당한다고요? 이런 전치사가 영어에서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데 전치사는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한국어와 뜻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전치사는 명사를 앞에 두는 게 아니고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명사 뒤에 붙지만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붙는 거죠. 명사 앞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때 요 명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구라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익혀요. 그러니까 부사구는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우리도 많이 쓰고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조금 그 쓰임새가 다르게 우리말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사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전치사에서 중요한 건 전치사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가 뒤에 필요한데 그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명사만 있겠습니까? 명사 시리즈가 다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명사도 올 수 있지만 당연히 명사구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명사절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가 동명사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명사 시리즈 중에 to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동명사나 to 부정사나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똑같은데 to 부정사를 만들 때 이 to를 사실 어디서 빌려왔냐면 모양이 전치사의 누구누구에게 뭐뭐에에 해당하는 to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to를 적게 되면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의미는 똑같으니까 굳이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시리즈 중에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만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사구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전체적인 부사구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부사구는 정리하면 이래요. 부사구의 형태는 반드시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된 형태를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기능은요, 앞에서 부사가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자, 부사구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사구 별표에서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치사는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사구보다 더 큰 게 이제 뭐겠어요? 구니까. 그 다음에 부사절이라는 게 와요. close. 자, 부사절은 또 이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13강까지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 공부했잖아요. 명사절 공부할 때 명사절 만드는 방법이 한국어는 다라는 종결 어미를 명사형 어미로 바꾸고 영어는 명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문장 앞에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사절은 어떻겠습니까? 부사절도 당연히 부사절의 의미, 즉 부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접속사를 누구 앞에? 문장 앞에다가 붙이면 이게 바로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다 불러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그 개념에다가 문장 앞에 접속사만 공부해서 외우면 그냥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얘가 좀 나와 있죠. You watch TV. 넌 TV를 본다 라는 문장 앞에 when을 붙이면 네가 TV를 볼 때가 되겠죠. 한국어는 어때요? 너는 TV를 본다. 다라는 종결 어미를 네가 TV를 볼 때라는 부사격 어미로 바꿔버리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못하니까
when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I washed my hands. 나는 손을 씻었다 라는 문장에 after를 붙이니까 내가 손을 씻은 후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어는 씻었다라는 종결 의미를 씻은 후에라는 부사격 의미로 바꿨고 영어는 after라는 접속사를 붙였을 뿐이죠. 그리고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뜻이 다양해요. 그리고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you come here. 너는 여기 온다 하는데 once you come here 하면 네가 일단 여기 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because는 다 아시죠? 때문에, 뭐가 뭐 하기 때문에. if는 뭐뭐 한다면, 그래서 it is useless, 이게 쓸모없다 라는 문장에 if를 붙이면 이게 쓸모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lthough 같은 경우 though, although 다 같은데 he can't walk, 그가 걸을 수 없다라는 문장에 although를 붙이면 비록 그가 걸을 수 없지만 이런 뜻이 되는 거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반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있는 I was talking with you,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는 문장에 이야기하는 동안 하려면 while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where는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 if, whether 썼었죠. 근데 부사절에서 whether은 뭐뭐 하거나 말거나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I buy 동안은 내가 이걸 사거나 말거나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where는 뭐뭐 하는 곳에서 해서 I planted the tree, 나는 그 나무를 심었다. 예, 내가 그 나무를 심은 곳에 하려면 where I planted the tree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사절을 쭉 보다 보면 밑에 다른 것들은 다 접속사가 혼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so that과 요 so that 대시 들어간 접속사가 두 개 있어요. 부사절 so 띄우고 that. 자, 이렇게 있는데 요 so that은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뭐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붙이면 그 대절에 so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뭐가 뭐뭐 하는 것에 그렇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가 뭐가 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런 뜻이 되고, so 띄우고 that은 역시 대절에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so busy that I can't go 하면은 나는 너무 바쁘다. 요 that은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정도라고 하면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한다 라고 해도 돼요. 정도도 되고 결과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that이 들어간 게 so that과 so 띄우고 that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이것도 이제 부사절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어때요? 부사절이라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명사절 배웠듯이 접속사만 잘 활용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부사절이 접속사만 알면 끝난다. 그러면 무턱대고 당장 부사절을 지금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요 문장이라는 걸 기본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본 문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가 쓰지 못하면 접속사를 붙여서 쓰면 된다라는 이 간단한 원리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기본적으로 요 간단한 기본 문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동사의 모양도 마음대로 하는 것도 했고, 그랬던 이 문장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앞에 접속사를 붙일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부사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시리즈가 뒤로 밀려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부정사, 분사라는 거 있는데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형태를 제가 준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준동사도 역시 부사 시리즈도 준동사도 있는 거예요. verb이라고 불렸던 거. 앞에서 우리가 명사 시리즈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명사절이 변해서 동명사나 부정사가 됐다라는 개념을 마지막에 공부했었죠.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부사절이 준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절을 준동사로 바꾸는 이유는 쓸데없는 주어를 절 속의 주어를 버려서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절을 좀 더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는 게 준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필요 없어서, 자 이래요.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형태에서 이 주어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철칙이라고 했죠. 절의 주어가 사라지는 순간 동사는 모양을 바꿔야 된다. 누구로? 준동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앞에서 명사절일 땐 that 같은 경우는 버렸고 나머지는 남겨놨고 이랬는데 영어의 부사절은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생략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생긴 모양 어때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던 거에서 이 주어를 버리고 접속사는 있거나 없거나 또는 이 동사의 모양이 이제 준동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사 형태로 바뀌어요.
또 하나는 ing로 바뀌는데 이때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냐면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는 우리가 언제 썼었냐 하면 나는 뭐뭐 하고 있다 할 때, I am studying 할 때 study라는 동사가 studying이 되면 이거는 뭐 공부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의 형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부사절 중에 어떤 것들은 투부정사로 바뀌고 어떤 것들은 분사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부사절들은 이 분사로 바뀝니다. 특히 언제, when, after, before, since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사절이 누구로 바뀌냐면 분사로 바뀌어요. ing.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 that과 so 띄우고 that. 목적과 정도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즉 that이 들어간 이 so that 그리고 so 띄우고 that. 이 부사절은 간단하게 되려면 누구로 변하냐면 부정사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분사로 바뀐 경우는 앞에 접속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접속사 ing. 부정사로 바뀐 경우는 so that과 so 띄우고 that이니까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됐을 때 의미가 어떻겠어요? 거기 나오죠. 아까 so that이 목적이나 밑에 거는 정도나 결과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쭉 가서 박스에 제일 밑에 부정사를 한번 볼게요. 부정사의 형태가 이렇게 to 또는 in order to 이렇게 있는데 뜻을 보니까 뭐뭐 하려고 원래 so that이 뭐뭐 하려고라 그랬죠. 목적. 그게 이제 주어가 없어지고 동사가 to로 바뀌면 뭐뭐 하려고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보려고, 너를 다시 보기 위해서, 또는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 too late to go out,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어쨌든 to 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목적과 정도, 물론 거기에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첨가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다른 걸 나타내는 건 분사로 바뀐다고 했는데 예를 보면 자,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부사절로 한번 볼게요. 부사절 제일 위에 게 이래요. When you watch TV, 네가 TV를 볼 때였죠. 근데 여기서 you가 필요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watch라는 동사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약속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분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watch가 watching이 되겠죠. 이때 외에는 생략해도 되고 남겨둬도 되는데 지금은 남겨둬 봤습니다. 그러면 when watching TV가 돼요. 즉 when you watch TV라고 해야 될 걸 간단하게 when watching TV라고 하면 TV 볼 때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fter I washed my hands, 내가 손을 씻은 후에 여기서도 I를 버리고 싶으면 washed라는 동사가 ing, 현재 분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after washing my hand, after I washed my hand, 내가 손을 씻은 후에 after washing my hand, 손을 씻은 후에 간단해졌죠. 그리고 before I fell a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라는 부사절을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바로 해보면 before falling asleep이 되겠죠.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s가 나오는데 as는 동시거든요. as she laughed wildly, 환하게 웃으면서 라는 지금 부사절이에요. 여기서 she를 버리면 동시일 때 as는 반드시 버립니다. 그래서 as를 없애면 laughing wildly, 환하게 웃으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뭐 하면서라는 건 영어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부사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명사절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이게 전반적인 부사 시리즈의 이야기예요. 자, 좀 차분하게 한번 와봤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좀 이렇게 군더더기를 좀 지우고 이렇게 가봅시다. 군더더기들을 지우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부사라는 품사의 기능은, 부사는 이제 한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줍니다. 꾸며주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when, where, why, how의 의미예요. 그리고 부사는 단어로 이루어진 형태죠. 근데 이 부사보다 더 큰 형태가 부사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부사구. 즉 부사구는 뭡니까? 하는 일은 부사고 형태는 구다 이 말이죠. 근데 부사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전치사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는 명사 시리즈가 와서 부사구를 이루게 됩니다. 부사절이라는 건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하는 일은 기능은 부사고 형태는 절,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죠. 부사절도 명사절처럼 접속사를, 부사절을 끄는 접속사를 문장 앞에 붙이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동사가 있는데 부정사가 있고요. 부정사, 그리고 분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다 적어 놓으면 to 그리고 ing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들은 뭐냐면 이 절을 간단하게 만든 형태입니다. 절의 주어를 생략하기 위한 형태인데 부정사는 that, so that과 so 띄우고 대시 변해서 이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목적, 뭐뭐 하려고 그리고 정도를 많이 나타내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이 분사는 부사절 중에 so that이 아닌 so나 that 이런 것들이 아닌 대부분의 부사절은 분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어를 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가 아니고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하면서가 아니고 그냥 뭐뭐 하면서, 누가 뭐뭐 한 후에가 아니라 그냥 뭐뭐 한 후에, 이런 걸 표현하는 간단히 축약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부사절이 간단하게 변한 형태들이 부정사와 분사다. 어떻습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한 개 한 개 차근차근히 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익혀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명사 시리즈 5개를 마음대로 명사, 명사고,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사 시리즈도 이제 어떻게 한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를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생긴 모양들이 어떻고 그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사 시리즈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부사 시리즈는 생각보다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 형태를 공부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손댈 부분이 많이 없어요. 각각의 특이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부사 시리즈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제 문장에 뭐를 첨가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디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그랬는지 같은 이런 부가적인 의미들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짧은 문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부사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맵을 꼭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한번 부사 시리즈가 대충 이런 거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이제 차근차근히 뒤에 본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